안녕하세요.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폭등장을 연출했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3,800억 원을 주가 가장 바닥권에서 축줍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823포인트, 2.68%가 상승을 했고요. 국내의 금요일 국내 코스닥 시장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시장은 375포인트, 3.34%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서 유럽의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의 증시를 먼저 살펴를 본다라면 영국 FTSE 100 지수는 2.68%, 독일 닥스 30이 1.59, 유로스탁스 50이 2.82%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를 보면은요. 이탈리아가 2.23%, 프랑스가 3.23%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유로스톡스 2.82, 영국이 2.68, 프랑스 3.23, 스위스가 3.54%, 핀란드가 2.94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러시아 역시 약보합, 그리스, 그리고서 대다수의 나라는 특히나 이제 네덜란드는 3.83%의 상승을 했고요. 유럽과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세를, 사실은 이와 같은 부분은 그렇게 새로운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FOMC 금리가 인상이 마쳤죠. 0.75%로. 그때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 부분은 40년 내에 몇십 년 내에 최고치는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지수, 금융시장의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이 됐었고요. 조정을 또 받았었고, 유가 역시나 큰 차이는 없었고요. 유가도 어느 정도의 서부 텍사스 원유만 하더라도 122달러에서 최근 106달러, 104달러까지 현재는 107달러 정도에서 배럴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금리 인상은 다음 달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미증시 위주로 어느 정도 상승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스닥 시장을 잠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월봉으로 크게 자주 보여드렸었죠. 큰 폭의 2000년 들어서 나스닥은 두 번에 걸쳐서 큰 폭의 조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2년, 1년 이상 정도, 1년 조금 넘게 큰 폭을 하락을 보였었죠. 대략 29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50% 이때 모기지론, 리먼 브러스 사태로서 이제 고점 대비 50% 정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폭락 수준이었었죠. 이때 이제 IT 버블, 2000년도에는 IT 버블, 9.11 테러 등등으로 인해서 2년 반 동안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4,8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1200포인트까지를 하락을 했으니 엄청난 하락을 현재 보여주었었죠.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2020년도에는 10,000포인트 정도에서 7,000포인트 정도가 되었네요. 대략 고점 대비 30% 정도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보여줬고요. 현재는 나스닥은 16,2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 정도, 대략 35% 이 정도에서부터 이제 50%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완전하게 달라졌었죠. 마치 과거 2000년도의 그 이전과 이후의 거래량의 움직임이, 그 이후의 거래량의 움직임이 2000년도에 늘어난 거래량의 움직임으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 놀랄만한 거래량이 월봉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 늘어난 거래량이 과거에 요 부분까지 반토막 5천, 요 부분까지의 거래량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도 분명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1500포인트 1500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하방 경직으로 보면서 이렇게 급등으로 연결이 되는데 12300 요 정도 이 전고점 돌파하는지는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2022년도 첨단의 시대입니다. 물가 상승은 있겠지만 물론 전쟁의 여파도 물론 있었고요. 영국에서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영국 정보기관의 8월 정도라고 한다라면 전쟁 물자에 러시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진되지 않을까 해서 따라서 8월 중 이전이라든지 전쟁에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를 바라보건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특히나 HLB는 다음 달 8월 28일 FOMC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그 이전과 이유는 대단히 9월 달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부분이 한참 2달 후 정도가 되기 때문에 8월 자회사의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그리고 실적 발표 등등 리보세라닙의 임상의 모멘텀 등등으로 이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장 저점들이 잡아가는 것이 올해의 가장 저점 형성하는 것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7월 20일 경부터 해서 7월 28일 사이에 또다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부각으로 인해서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은 낮은 확률이라고 보고 0.5% 정도 생각을 한다라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바이기도 하고요. 또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걸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 그동안에는 미국과 유럽의 증시보다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투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투매, 신용융자잔고의 투매. 현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18조 5,514억 원으로 3,240억 원의 신용융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고객 예탁금 또한 줄어드는 것이죠. 버블이 꺼졌기 때문에 56조 3,945억 원에 해당하는 고객 예탁금 환율 1298.2원 1,300원에 가까운 환율의 문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렇게 신용융자 부분이 18조 원대로 내려앉은 최근 들어서 대략 4조 원 정도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투매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스닥의 이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대단히 유의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저점에서의 나스닥의 거래량이 이 정도 상당히 큰 거래량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녘의 나스닥의 거래량 3.34% 오른 거래량을 본다라면 대단한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2021년 1월에 보여지는 역대 두 번째 해당하는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이제 투매하신 분들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나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전략가이어야 신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론 다양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금들은 경력이 주식의 경력이 상당히 최소 10년 이상은 정도가 되어야 신용융자를 그러한 부분을 유용성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많이 하고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신용을 써야지 머리만 믿고 신용을 썼다가는 큰 코 닥친다는 것을 20, 30대 분들이 특히나 좀 많이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 물론 기차는 이미 떠나간 상황이겠지만서도요. 좋은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나스닥이 이 대량 거래의 분출과 함께 우리 증시는 다음 주에 저점을 잘 하방 경직은 이미 맞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다우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의 움직임은 나스닥보다는 거래량이 다소 적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이곳은 대략 6월 17일 날의 거래량이 대단히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그리고 2021년에 12월에 보여준 거래량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 3월의 거래량, 2020년도에 12월의 거래량, 따라서 6월 17일에 이 바닥권에서 캔들로 말하면 도지 캔들에 있어서의 이 거래량의 의미는 대단히 강력했다. 주가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량, 주가 바닥권에서의 캔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금리 인상의 이러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 7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주부터 그렇게 불확실성은 해소. 다만 5거래일 정도만 늦어졌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폭락을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스닥,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곳 급락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적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나스닥처럼 폭등의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분출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유의미한 이렇게 양봉에 그리고 외국인의 장중으로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해서 3,8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하고 오늘 나스닥의 3%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했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요 우리 증시 역시도 동조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HLB보다 글로벌 시장부터의 움직임,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시,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라면 HLB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다음 주라고 할 수 있까요? 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월에 의미가 있는 이뮤노믹 테라피스틱스에 연관된 400억 원의 출자를 하는 엘테라의 움직임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폭락한 K 주식 쇼핑하자 외국인이 3,800억 원의 어제 주가 바닥권에서 줍줍한 모습이었다. 역대급의 폭락장을 연출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이 대규모 주식 매수를 단행하면서 코스닥이 급등을 했었고 올해 들어 날개 없이 추락하던 한국 증시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에서는 기관들이 6,412억 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략 5천억 원 정도, 3,855억 원, 기관 투자는 1,344원의 쌍끌이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엘테라의 움직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역대급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코스닥은 지난 20일 3.6%에 이어서 22, 23 연이틀 4% 급락을 보였고 어제 이에 대한 반발이다, 분노라고 볼 수 있는 5%대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 월가의 인식을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선 성장이 둔화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이날도 저울질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금리정책 관련 의회 증언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조건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무조건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침체 공포가 여전하고 일시적인 반등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7월 20일 전까지는 단기 반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국 정보당국에 의하면 러시아가 8월 중에 전쟁 물자가 고갈된다고 예상을 했네요. 영국 정보기관들이 러시아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전쟁 물자가 고갈돼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으며 한 유럽 외교관은 러시아가 8월 중 물자가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지가 23일 보도했습니다.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건자재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은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30대, 40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라도 잘 마무리 지으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슨 총리는 러시아의 물자가 고갈되는 시점에 맞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해서 반격함으로써 러시아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존슨 총리는 말했고요. 예비역 호주 육군 소령 믹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지난 6월 20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전사자가 늘고 무기 사용량이 많아 앞으로 수개월 내에 작전상 휴지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썼네요. 그런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반격 때문에 러시아는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 전쟁도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전쟁을 과거처럼 옛날처럼 오랜 동안 지속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전쟁 물자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서서히 이 부분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 어쨌든 이 잔혹한 비극의 전쟁은 멈춰져야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최소한 다음 달 20일 정도까지는 반등의 움직임으로써 그에 따라서 HLB는 지속적으로 저점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7월 말 정도에 한 열흘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온다 손친다면 마지막 매수 찬스로 여겨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들은 시장 수급이 어느 정도 무시해 가면서 전진해 나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 이력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섣부르게 지금은 익절을 한다든지 단기 매매보다는 분할 저점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고려할 만한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간만에 미국 시장이 화답을 했고 다음 주에 그에 따라 우리 증시도 HLB 그룹주들도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주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